이그지스츠 이거는 이 뒤에 쿼리가 실행 결과 리턴 값이 있냐 없냐 판별해서 있으면 앞에 게 실행이 돼요. 얘도 함수를 모르면은 구현하기 엄청 까다로운 쿼리들이 많아요. 나 이그지스츠는 반대죠. 없을 때 앞에 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ny, sum, all 했죠. any하고 sum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all은 모든 데이터를 만족할 때, 얘는 하나의 데이터라도 만족하면, 그래서 or 느낌이 나고 얘는 and 느낌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30일 때 요게 작냐 같거나 작냐 물어보고 있죠. 요 4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동작해요. 샐러리가 30, 90, 170보다 작으면, 이 중에 한 개라도 맞으면 동작해요. sum 같은 의미고요. all은 모두 만족해야 동작해요. 그 다음에 범위 조인 했죠. 범위 조인. 요 사이에 1부터 3 사이에 이 컬럼하고 사이 값을 찾아서 서로 매핑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은 여기 보면 중복된 값이 없죠. 1은 얘랑 매핑이 되죠. 상 나오고 8은 여기에 매핑이 되네요. 이런 걸 구할 일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구하는 방법이 범위 조인할 때 범위로 조인하면 돼요. 1부터 3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얘네요. 상으로 처리하고 4부터 6 사이에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 중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조인의 범위가 어디 갔나? 이렇게 조인의 범위가 조인의 조건절이 범위로 들어가서 범위 조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등급에 대해서 최소값보다 크고 최고값보다 작은 애를 찾고 싶을 때 쓴다 그랬어요. 뭐 간단한 예제 있는데 범위 조인 뭐 어려워서 버려도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안 써서 뭐 그래요. 애들 뭐 그래 회사 가서 뭐 복잡하면 짜달라고 위에 사람한테 짜달라 그러면 되죠. 기본만 잘하면 살아남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를 열심히 하면 기초가 분명 부족해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보면 짜주면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짜줘도 해결을 못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짜주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아무리 뭐 잘하는 고급 기술을 알고 있어도 답이 없어요. 짜줘도 잘 운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초에 충실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초임은. 자, 그 다음에 무결성 제약 조건 설명해 드려 볼게요. 프라이머리 키 되어 있죠. 얘는 테이블의 유일한 값을 갖는 컬럼이라 그랬어요. 여기 유니크하고 차이는 유니크 중에 하나를 프라이머리 키로 개발자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얘는 유일한 값만 넣은 거고, 이 유니크 테이블 컬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프라이머리 키로 만든 거고요. 보통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개의 컬럼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키를 따로 컬럼을 뭐 테이블 관련 넘버 해가지고 테이블 넘버 해가지고 따로 키 컬럼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뭐 요즘 새로 나온 DB들 보면은 컬럼이 여러 개면 구현하기가 프라이머리 키가 여러 개면 구현하기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하나 두는 경우가 많고요. 포괄링 키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컬럼 값들 중에 하나를 값으로 갖는 컬럼이라 그랬어요. 조인할 때 쓰고요. 원래 붙어있던 컬럼을 쪼갤 때 반대쪽에 없는 데이터 번호가 들어갈 수 있죠. 그때 잘못된 데이터 들어오는 거를 막으려고 설정해요. 낫널은 너를 허용하지 않는 거고요. 체크는 일일이 들어오는 값을 검토해서 원하는 범위의 값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테이블에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두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해 가지고 중복된 데이터 못 들어가게 막는 게 PK라 그랬고요. 실습해 보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폴링 키 요게 참조 테이블이죠. 요 참조되는 테이블 중에 하나의 값을 값으로 가지고 있죠. 조인할 때 서로 찾아가죠. 근데 여기 9나 10 이상한 숫자가 들어가면 참조를 못하죠. 그래서 뭐 없으면 널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 들어오는 게 불가능한 테이블로 만들고 싶을 때 폴링 키 설정을 하면 요 테이블을 참조하는 프라이머리 키의 값들 중에 하나의 값만 갖게 돼요. 폴링 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살펴보면 A1 테이블을 유니크로 만들려면 테이블 만들 때 유니크 하면 되고요. 만들고 난 다음에 변경하는 건 챗GPT한테 물어보던가 검색해 보세요. 대부분 만들 때 하세요. alter number not null. 널이 포함되지 않는 컬럼을 만들고 싶으면 이 두 개 다 적용하고 싶으면 한 칸 띄워서 계속 써주시면 되고요. 디폴트 값은 누가 널을 넣으면 기본적으로 1 값이 들어가요. 누가 널을 넣으려 그러면 기본 값으로 1이 들어가요. 설정을 안 하면 1이 들어가요. 평상시 설정을 안 하면 널이 들어가던 컬럼이 설정해 놓으면 1로 들어가요. 체크는 A4 컬럼이 0보다 큰, 그러니까 이 A4 컬럼은 양수만 저장할 수 있는 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여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뷰라는 게 있네요. 뷰는 테이블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뷰가 있는데 뷰는 테이블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가 있다면은 기존의 테이블을 가지고 조인이나 뭐 어떤 결과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뷰로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이게 맨날 조인을 해야 돼. 귀찮잖아요. 그래서 합쳐진 테이블 하나 더 만든다. 기존의 테이블 가지고 새로운 테이블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어때요? 테이블 하나, 테이블 두 개 있죠? 원래 이 테이블 가는 작업 이렇게 조인해야 되죠? 귀찮아. 이게 매번 있어, 매번. 그럼 기존 테이블 가지고 요 합쳐진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테이블로 만들면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를 맨날 일로 복사해 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값이 변경되면 변경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를 뷰로 만들면 뷰를 만들고 놔두면 요 값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얘도 변경이 돼요. 기존 테이블로 확장해서 응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게 뷰예요. 얘를 통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테이블 셀렉트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도 그렇게 복잡하게 쓰는 업체 없어요. 보통 그렇게 복잡하게 쓰는 업체는 돈 주고 DBA를 따로 고용해서 쓰는 회사인데 돈이 많은 그냥 회사예요. 그냥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됐죠? 뷰와 시퀀스 하고 있는데 뷰 설명해 드렸어요. 자, 뷰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이런 쿼리를 많이 쓴다고 생각해 봐요. 사원이 이름과 해당 사원이 일하는 부서 이름을 출력해 보자. 이런 작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귀찮아. 이런 결과물을 테이블로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럴 때 뷰를 쓰는 거라고요. create 뷰 한 다음에 뷰 이름 쓰시고요. as 하고 이 뷰가 어떤 결과의 뷰인지, 그럼 요
셀렉트 문이 실행된 결과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뷰를 쓸 때는 테이블이랑 동일하게 셀렉트해서 쓰시면 돼요. 이제 뷰 이름을 새로 줬죠. 뭐라고 줬냐면 뷰 ed로 썼죠. 뷰 ed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명이 얘인 걸로 해서 SQL을 날리면 돼요. select 별 from view add 이렇게 쓰시면 전체 데이터가 날라와요. 그럼 요 컬이랑 요 결과는 항상 같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고 맨날 이거 자주 쓰니까 새로 뷰로 만들어 놓고 그냥 뷰를 테이블처럼 쓰는 거예요. 걔가 뷰예요. 삭제하고 싶으면 드롭 뷰 하시면 되고요. 잘 특별한 이유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별게 없죠? 시퀀스 설명해 드려 볼게요. 시퀀스는 자동으로 카운트 되는 객체예요. 오라클에서. 우리 글쓰기 하면은 글이 처음 쓰면 1, 두 번째 쓰면 2, 3, 4, 5, 6 자동으로 증가하죠. 이걸 관리하는 객체가 있어요. 걔를 시퀀스라 그래요.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얘는 디벨로퍼 열어보고요. 휴먼에 접속해 볼게요. 저만 해볼게요. 본인들은 예제 보고 해보세요.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해볼게요. 자, 휴먼 되도록 HR은 건들지 마세요. 스코트나 HR은 건들지 마시고 본인이 만든 DB에서 작업하시고요. 시퀀스는 자동으로 증가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create 시퀀스. 아유, 스펠링이 틀렸네. create 시퀀스 하고 본인 변수명처럼 지면 돼요. my counter.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하는데 그냥 my counter. 이렇게 하면은 시퀀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처리가 돼요. my counter. 여기 생성이 됐다고 뜨죠? 그래요. my counter 이렇게 되죠? 이거 생성된 거예요. 이거 실행하면 생성이 돼요. 사용하려면 이 이름으로 사용하면 돼요. 한 개 더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또 만드시면 돼요. 그럼 카운터가 시계가 두 개인 거예요. 요 카운터 하나, 요 카운터 하나. 자, 그래서 사용해 봅시다. select my counter next cell from dual. 얘는 아무거나 쓴 거고요. 보통 테이블 인서트 할 때 얘를 쓰면 자동으로 증가해서 들어가요. 이거 실행해 볼게요. 못한가 보네. 뭐, 1 나오죠? 한 번 더 실행해 보세요. 이 실행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는 카운터요. 자, 현재 값을 읽어보고 싶으면 my counter 커벨 알이 두 개인가? 넥스트 다음 값 현재 값 위치를 바꿨어야 좀 더 보기가 편하겠네. 앞에도 한 번 더 써볼까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되네. 따로따로 실행해야지 명확할 것 같아요. 복사해서 이 뭐야? 두 개 썼구나. 8 얘는 현재 값이고요. 얘는 다음 값이고요.
얘는 얘랑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퀀스를 하나 더 선언한 거죠. 그래서 쟤는 또 새로운 애니까 next value 하면 일이 되죠. 다른 애죠. 얘는 8이고 얘는 1이고 이것도 하면 얘는 2 되고 얘는 9 되고 이렇게 되죠. 이 게시판에 보면 종종 이거 번호를 보장해주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서버 껐다 키면은 띄어요. 그래서 이걸 얘로 반드시 뭘 해야 되는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카운트를 사용할 애 쓰는 거고요. 반드시 보장받아야 되면 본인이 프로그램으로 짜가지고 쓰셔야 돼요. 얘는 간단하게 숫자 넣는 거야. 맨날 이거 카운트 용도를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 그냥 의미 없이 카운팅 되는 애를 써야지. 의미가 있어서 중요도가 높아가면 본인들이 관리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쓰셔야 돼요. 껐다 키면 순서가 틀어져요. 이게 오라클이 워낙 오래된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이 숫자 카운팅 하는 것도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서 미리 만들어 놔요. 미리. 그래서 해보면 나중에 중간에 튀면 껐다 키면 요 숫자가 튀어요.